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오다리의 교정 수술로 발목 관절염을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다리 교정 수술이 발목 관절염을 치료한다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오늘 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말기 발목 관절염은 도대체 뭐고 그 형태에 따라서 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기 발목 관절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연골이 닳아서 관절 간격이 완전히 좁아진 관절염을 관절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 발목 관절인데요. 정상 발목 관절은 이렇게 관절 간격이 다 존재하죠. 근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천장의 발목 관절 간격이 좁아진 형태. 천장은 요 위에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천장 부위가 발목 관절의 간격이 완전히 좁아져 있습니다. 연골이 없는 거고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관절을 살릴 수가 없어서 인공관절이나 관절 유압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발목 관절염은 위에는 연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 간격이 존재하고요. 요 옆에 부위가 딱 붙어 있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내측구의 발목 관절 간격이 좁아진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절 간격이 완전히 좁아져 있어서 말기 발목 관절염, 즉 연골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이나 관절 유압 수술을 안 하고 오다리나 휜다리 교정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관절이나 관절 유압술을 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됩니다. 근데 이러한 수술은 본인의 관절을 없애는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수명이 있습니다. 자기 관절을 쓰는 게 가능한 한 좋죠. 그래서 내측구 관절염은 연골이 완전히 다른 말기 정도의 이런 심한 상태여도 자기 관절을 쓸 수 있어서 그 결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내측구 관절염은 말기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내측구 관절염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실제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자는 조금만 걸어도 발목이 아프고 붓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운전조차도 힘든 상태였어요. 걸음은 당연히 힘들었고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발목에 관절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위, 천장 부위에는 관절 간격이 있어서 연골이 존재하는 거고요. 내측구 부위에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 뼈와 뼈가 맞닿는 게 보이죠. CT를 보면 더 명확히 보입니다. 천장 부위, 이 파란 화살표 부위에는 관절 간격이 있어서 연골이 있는 것이고 이 내측구, 빨간 화살표 부위는 연골이 없어서 완전히 뼈와 뼈가 맞닿아 있습니다. 즉 말기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염은 말기이지만 이 말기가 온 부위가 내측구 부위니 이 부위는 오다리 교정 수술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오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측구 관절염이 보이면 실제로 다리가 오다리로 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실제 모습을 보고 엑스레이도 찍어 봅니다. 내측구 발목 관절염은 오다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오다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오다리가 있으면, 즉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 이거를 교정을 해주면 내측구 관절염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건데요. 실제로 이 환자를 봤어요. 발목을 붙이고 서보세요 했더니 무릎 사이가 뜹니다. 이렇게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다리의 형태, O자 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엑스레이를 봐도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지고 밑에 가서는 다물어지는 O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O자 형태의 다리와 내측구 발목 관절염이 같이 존재하게 되면 휜 다리를 교정하면 내측구 발목 관절염은 좋아지게 됩니다. 자기 관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휜 다리 교정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오다리, O자 다리는 무릎과 발목에 과도한 힘을 부분적으로 주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의 관절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교정을 하냐고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면은 무릎에서 교정하고요. 발목에 관절염이 있으면 발목에서 교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휘어진 부위에서 먼저 뼈를 잘라요.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안쪽으로 여기를 자릅니다. 그리고 벌려요. 그리고 철판과 나사로 고정을 하면 정렬이 이렇게 일렬로 맞게 됩니다. 즉
O자로 휘어진 발목의 정렬을 이렇게 일렬로 맞추는 수술을 하는 거죠. 휜 정도에 따라서 교정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여기에 넣었던 철판과 나사는 수술 후 1년 차에 뼈가 완전히 붙은 것을 확인하고 제거를 고려합니다. 수술의 과정 및 재활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마취는 척추 마취예요. 발하고 발목 마취를 저는 좀 즐겨 하는데 여기는 발목 상부에서 절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뼈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발하고 발목 마취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하고요. 재워드리고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입원 기간은 수술하고 나서 이틀에서 3일간은 아프기 때문에 3박 4일에서 일주일 환자의 통증에 맞춰서 입원을 시키고요. 재활은 6주 통기부스하고 6주 보조기 합니다. 첫 6주는 통기부스, 후 6주는 보조기를 해요.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대부분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운동에 대부분 복귀하시는 것 같아요. 환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휜다리는 당연히 수술했으니 교정이 됐고요. 발목의 관절염도 관절 간격이 다시 벌어지면서 환자의 상태도 호전이 되었습니다. 먼저 휜다리가 어떻게 교정되는지 볼까요? 수술 전에 이렇게 휘었던 다리가 수술 후 보면 일자로 완전히 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면 관절 간격도 수술 전에 이렇게 완전히 내축구가 좁아져 있던 상태가 빨간 화살표 보이가요. 수술 후 1년 차에 보면은 관절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보이죠. 그래서 발목 관절 간격이 회복이 되었어요. 물론 환자도 수술 후 3개월 차에 이미 수술 전 통증은 없었고 수술 후 6개월 차에 운동을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자, 이렇게 뼈를 잘라서 수술해도 잘 걷는지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수술 전보다 오히려 이 환자는 수술 후에 잘 걸었는데요. 수술 전에는 보폭이 짧고 뭔가 절뚝절뚝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걸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걷는 속도도 좀 느려요. 그런데 걸어 수술 후에 보실까요? 걷는 걸 보시면 네, 뒤 좀 더 도시고요. 자신감 있게 걷고요. 보폭도 걷는데 뭐 넓어지고 불편한 거 속도도 없으시죠? 빨라졌죠. 좋습니다. 이제 엎드려. 자, 이렇게 수술 전 좁은 보폭과 느린 속도, 절룩이던 것이 수술 후 보폭이 정상화되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환자는 통증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환자는 이제 저 안쪽에 있던 내고정물을 뽑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목 관절염은 말기더라도 내측구, 발목의 내측에만 국한된 관절염은 휜다리 교정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휜다리 교정 수술은 발목 관절염이기 때문에 발목에서 시행하고요. 뼈를 자른 후에 정렬을 맞춰서 교정한 다음에 내고정물로 고정하면 끝입니다. 치료의 과정은 척추 마취하고 3박 4일 입원해요. 그리고 첫 6주는 기부스하고 후 6주는 보조기에서 총 3개월의 재활 기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6개월 차에 운동을 회복합니다. 발목 관절염이 말기면 발목 관절을 굳히거나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술들은 한계가 있죠. 내 관절을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내축구 관절염의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 수술로 내 관절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발목을 쓰는 좋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축구 관절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